안녕하세요. 에뚜알 JS예요. 작고 아늑한 카페와 근사한 옷차림의 사람들, 에펠탑과 센강, 사랑할 수밖에 없는 파리에 다녀왔어요. 자유와 낭만의 도시 파리는 언제 가도 사람의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곳이에요. 유구한 역사 유적이 가득한 박물관부터 각종 고급 패션 브랜드, 그윽한 분위기가 넘치는 곳곳의 상점과 레스토랑까지 왜 예술가들이 파리를 그토록 예찬했는지 와보면 알게 된답니다. 파리의 명칭은 현재 파리 지역에 살고 있던 갈리아 부족인 파리시족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그 역사는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중요한 종교 및 상업 중심지이자 고딕 건축 양식의 발상지였던 파리는 철학과 사상, 종교부터 민주주의, 산업화까지 근대사회의 기반이 만들어진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파리는 사실 원래부터 이토록 근사한 도시는 아니었어요. 18세기 파리에는 지금의 널찍하고 시원한 대로와 견고하고 장엄한 건물들,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없었다고 해요. 구불구불 좁고 미로 같은 골목과 틈없이 다닥다닥 붙은 집들, 비라도 오는 날에는 흙길로 엉망이 되는 도시였어요. 물길을 통해 빗물과 생활 오수가 섞여 흘렀다고 하니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지저분한 미로 같던 전형적인 중세도시 파리는 어떻게 지금처럼 아름다운 도시가 된 것일까요? 그건 바로 나폴레옹 3세가 대통령이던 시절 파리 시장을 역임한 조르주 오스만 남작이 진행한 파리 개조 사업 때문이에요. 1850년대부터 시작된 이 재개발은 반듯하게 구역을 정비했고 현대적인 도시 미관을 실현시켰어요. 악취는 사라졌고 도심지에 녹지가 형성되었으며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들이 올라갔어요. 파리가 이토록 멋진 도시로 탈바꿈한 배경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 그건 바로 당시 대통령 루이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두려워해 국민들이 바리게이트를 치고 농성을 할 수 없도록 도로를 직선으로 크게 넓혔다는 것이에요.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가면 같은 것을 봐도 더 흥미롭고 진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파리를 떠올리면 자동으로 그려지는 랜드마크 두 곳이 있어요. 바로 에투알 개선문과 에펠탑이랍니다. 저는 당연히 프랑스를 가슴 가득 느끼기 위해 두 곳 모두 방문했어요. 에투알 개선문은 샹젤리제 거리에 위치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기념비로 나폴레옹이 프랑스군의 승리를 기리기 위해 만들었어요. 30년간의 공사 끝에 1836년 완공한 이 웅장한 건축물은 높이 50m, 폭 45m로 세계에서 가장 큰 문이라고 해요. 파리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개선문은 센강의 우편, 12개의 거리가 서로 만나는 광장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의 가장 큰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선문이 위치한 광장은 위에서 보면 그 모양이 꼭 별처럼 보이기 때문에 별을 뜻하는 프랑스어 에투알 광장이라고 이름 붙여졌다고 한답니다. 개선문 이름 에뚜알. 사진으로 보는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압도적인 위엄을 자랑하는 개선문. 이를 실물로 보며 줄을 서 있다가 기둥 안으로 입장했어요. 빙글빙글 폭이 좁은 나선형 계단을 걸어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의 행렬 속에서 약 50m 높이를 오르기란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옥상에 도착하면 모든 수고가 싹 씻길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샹젤리제 거리부터 에펠탑, 노틀담 대성당 등 파리의 명소들이 한눈에 들어와요. 건물이 높은 만큼 360도 뷰로 파리 시내를 감상할 수 있는데 파란 하늘 아래 규칙적으로 생긴 가로수와 파리 특유의 멋진 건물들이 어찌나 감동적이던지 숨막힐 정도로 근사한 경치를 보여주는 개선문은 파리에 왔다면 필수로 들려야 하는 스팟이자 세계적인 기념물이에요. 하늘 위로 둥글게 펼쳐진 색색의 무지개에 제 마음은 한껏 부풀었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 순간이 각인되었어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코스 에펠탑 역시
또 한 번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었어요. 근대 건축의 혁신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철탑은 1889년 프랑스 건축가 알렉상드르 귀스타브 에펠이 지었는데, 당시 파리 엑스포에 전시할 목적으로 세워진 에펠탑은 324m, 당대 최대 높이로 일종의 국력 과시에 가까웠다고 해요. 에펠탑은 누구나 아는 모양이지만 실제로 보면 그 거대함과 아름다움이 또 다르게 느껴진답니다. 에펠탑에 오르는 방법은 계단과 엘리베이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계단에 비해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에펠탑 전망대는 층별로 뷰가 조금씩 다른데 2층은 조금 편안한 뷰로 파리의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어요. 꼭대기층 정상에서 바라보는 파리 시내의 뷰는 환상 그 자체였어요. 서쪽으로는 사이오 궁과 아름다운 녹지대가, 그 너머에는 라 데팡스가 보였어요. 생강 주변으로는 튠르이 정원과 루브르 박물관 등 낭만적인 도시 전체가 한눈에 시원하게 들어온답니다. 왜 수많은 이들이 파리를 찬양하는지 길을 거닐면서도 느낄 수 있지만, 높은 곳에 올라오면 가슴 벅차게 알 수 있어요. 중세의 흔적부터 현대식 건축물까지 파리의 매력을 빈틈없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 꼭 꼭대기층 전망대까지 풍경을 즐겨보기를 추천해요. 이번 파리 여행에서 숙소를 정할 때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바로 위치예요. 뚜벅이 여행이었기에 동선이 효율적이어야 했어요. 저는 인터콘티넨탈 파리 르그랑 호텔을 선택했는데, 파리의 중심지인 오페라 가르니에 부근에 위치한 이 호텔은 주요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몹시 훌륭했어요. 120년 역사를 가진 파리 최고의 백화점 갤러리 라파예트 오스만 또한 호텔과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요. 참고로 라파예트 백화점은 철골과 유리로 된 아르누보 양식의 돔 건축물로, 꼭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웅장하고 격조 높은 건축미를 감상하고 싶다면 방문해 보기를 권해요. 심지어 루프탑 입장이 무료라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굉장해요. 저는 원킹 프리미엄 오페라 뷰 발코니 룸에 묵었는데, 파리 호텔의 특성상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파리 중심부에서의 역사를 자랑해온 럭셔리 클래식 호텔인 만큼 우아하면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가구, 높은 층고가 마음에 들었어요. 전용 발코니로 보이는 오페라 가르니의 화려한 전망이 파리에 머무는 기분을 더 고조시켜 주었어요. 또 하나 좋았던 점은 화장실 중앙에 욕조가 놓여있는 독특한 구조예요. 어메니티는 발망 제품으로 나쁘지 않았으나 칫솔, 치약이 준비되지 않아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벨 에보크 양식으로 꾸며진 우아하고 화려한 인테리어에 따스한 분위기가 감도는 공간이에요. 과일이나 샐러드는 여느 조식 뷔페와 많이 다르지 않았지만 프랑스식 다양한 빵들로 풍부한 맛을 즐기기 좋았어요. 버터무슈 가는 중. 파리에서 유독 낭만적으로 느껴졌던 시간은 바로 유람선을 타고 생강의 풍경을 즐길 시간이었어요. 파리에 오면 생강에서 유람선은 꼭 타봐야 해요. 저는 두 종류의 유람선을 탔는데 바토무슈 유람선과 바토 파리지엔 크루즈 디너예요. 바토무슈 유람선은 언제 타도 좋지만 낭만적인 파리의 밤을 느끼고 싶다면 야간에 타는 것을 추천해요.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자유의 여신상 등 파리의 주요 명소를 생강에서 특별한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어두운 하늘 아래 반짝반짝한 불빛과 매시 정각에 펼쳐지는 에펠탑 조명쇼까지 로맨틱한 기분을 한껏 느낄 수 있었어요. 또 한 번의 유람선은 바토 파리지행 디너 크루즈였는데 해 진력 생강에서 붉게 물드는 하늘 아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요. 정말 돈이 아깝지 않던 파리 여행의 스페셜 이벤트랄까? 저는 크루즈 앞 창가 좌석인 프리미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달팽이 파이와 연어, 푸아그라 등의 에피타이저로 식사를 시작했어요. 송아지 스테이크와 농어 필레를 포함한 메인 요리는 훌륭했고 전문가가 엄선한 치즈부터 디저트, 고급 와인까지 그야말로 최고급의 디너를 즐길 수 있었어요. 운행거리도 길고 오케스트라의 연주 및 분위기도 좋고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랄까? 풍경과 음식, 서비스 모두 완벽했어요. 비용을 조금 투자해 이런 특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니 정말 기억에 오래 남을 시간이에요. You kinda like to be a pretty woman. I don't believe you, you're never true. And I want a lot, oh baby, I guess you. Mercy, mercy. Pretty woman, won't you pardon me? 누군가의 로망이고 누군가의 그리움인 사랑스러운 파리. 이번 여행도 역시나 근사한 풍경과 낭만적인 시간으로 가득 채웠어요. 반짝이는 야경과 아름다운 샹젤리제 거리를 생각하면 여전히 꿈을 꾸는 듯 황홀해요. 또다시 파리를 찾아가는 날까지 이 낭만적인 추억 속에 한참을 허우적거리게 될 것 같네요.